추미애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8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실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혐의가 컸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다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인양 작업에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선체 조사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장의 고통을 이기며 진도 앞바다를 흠없이 쳐다봐야 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도록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에게 촉구하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유실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침몰 원인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가족들과 온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과정에 실수 없이 신중하게 발표해 주시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땅에 묻으면 스스로 자라나 마침내 무섭게 폭발한다. 에밀 졸라가 했던 말입니다. 묻으려 했던 진실이 폭발해 국정농단 세력을 법의 칼날 앞에 세웠듯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진실로 세월호의 비극이 끝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민과 함께 마지막 항해에 속임할 것입니다. 당내 경선이 중반을 지나서 더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영남권 선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순 참여자 숫자를 비교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36만 명 이상이고 국민의당은 겨우 11만 명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 규모나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도를 넘은 국민의당 띄우기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막아보겠다라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3월 국회 종료되었습니다. 상법, 또 공수처법, 방송법이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주요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올 2월부터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결실을 맺은, 작년 2월부터 제기했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늘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정책이 앞으로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그동안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어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여러 피해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바꿈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시켰고, 또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국민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잘못된 상품을 유통시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들은 세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돋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이후에 제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공만상생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이 정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는 그러한 법으로서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법, 민생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욱더 노력합니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잠시 관심이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본격화되는 주간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서 국제 경기에 참여하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남한에 와서 경기를 합니다. 특히 4월 6일은 남과 북이 맞대결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해빙의 기회로 작동하기를 기원하면서 교문위원과 평청특위 그리고 외통위원들을 중심으로 4월 6일 남북 아이스하키 경기를 참관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 프로그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당 소속 김연아 의원을 출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 출연시켰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당이 제정신입니까? 김연아 의원이 스스로 제명해달라고 할 땐 제명해주지 않고 무한도전 나갔다고 이제는 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도전 방송을 제명하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그만하십시오. 김연아 의원을 제명하든지 아니면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런 태도는 뉴스 프로그램에 이어서 예능 프로그램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 방송 장악의 본능이 다시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바뀌지 않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한심하다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청와대에 쫓겨나 자택에 도착했을 때도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그리고 어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들께 아무런 사죄의 말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송구스럽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본인의 심경은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지난 4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얻기는커녕 마지막까지 분노와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헌재와 검찰 조사, 법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있을 재판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기소된 최순실과 국정농단 공범들의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는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와 이를 이행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이 담긴 기록들도 꼭 챙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거나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왜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을 파면했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을 기소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반년 가까이 80%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